자, 11번부터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허가구역도 평범하게 나올 때 두 문제입니다. 첫 번째,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첫 번째, 국장 시도는 토지거래 허가 실지 투기적인 거래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여서 지가 동향조사, 토지거래 상황 조사입니다. 국토계획법은 지가 동향조사, 토지거래 상황 조사가 있다. 이거 물어보니까 그런 조사 있다라고 알아놓고요. 자, 허가구역 지정 요건, 지정권자가 국장 시도죠. 그래서 국장 시도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든가 지가 급등하든가 그러할 우려가 있는 다음 지역에 다 지정할 수 있다. 근데 1, 2, 3, 4에서 함정 쓰는 거는 2번입니다. 나머지는 함정 없어요. 1번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계획 수립 등과 변경되는 지역. 2번 법령의 제정 개정 토지 행위 규제가 완화를 강화로 바꾸니까 빨리 읽으면 모르거든요.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거나 인근 지역. 네 번째, 국장 시도가 인정하는 지역, 관계 행정경장이 국장 시도에게 요청하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서 투기적인 거래 성행, 지가 급등,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완화만 좀 조심하시고, 지정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5년간이 아니고 5년 이내에 1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고. 기간 내 지정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해제 축소는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고. 기간 내 시도 시군구에 해제 축소 요청했을 때 요청이 이유 있다 타당하다 인정되면 지체없이 해제 축소 끝맺음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지정 절차, 해제 변경 절차도 똑같습니다. 먼저 국장과 시도가 지가 도형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의견 정치, 지정할 때는 주의해야 돼요. 지정할 때는 의견 정치 없음. 재지정할 때만 원래 지정할 때는 심의 거쳐 지정하는데 재지정할 때는 심의하기를 먼저 국장은 시도 시군구 의견 듣고 시도는 시군구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재지정합니다.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없음,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 있음. 심의는 상식이고 지정할 때 심의했으면 해제 축소할 때도 심의합니다. 그것도 은근 답 나와요. 해제 축소할 때는 심의 안 한다, 심의한다. 그 다음에 지정 공고에 관한 사항인데 지정권 암기하시고 작년에 1번이 나왔어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동일한 시군구 안에 있으면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한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하고 공고하는데 공고 내용에 뭐가 있는가. 첫 번째 몇 년 할 거냐 기간이 나오고 기간. 두 번째 허가구역 토지 소재지.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지역이 나오고 살짝 개정됐죠. 세 번째 지형도가 들어갑니다. 지형도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은 지형도가 들어가고 네 번째,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 네 가지를 공고사항에 포함해요. 몇 년이냐? 그 허가 대상 토지 소재지는 어디냐? 지번, 지목, 면적, 용도죠. 그리고 5만 분의 1이나 2만 5천 분의 1은 지형도 포함되고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이 공고됩니다. 효력 발생이죠. 그러면 공고 5일 후부터 허가받는다. 중요한 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보면 국장은 이거 누구한테 이것도 중요해요. 국장은 지정하고 시도한테 통보하면 시도가 시군구 통보하면 시군구가 등기소장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시군구가 다시 공고 연락. 만약에 시도가 지정했다. 국장하고 시군구 보내면 시군구가 등기소로 알리고 다시 한번 시군구는 공고 연락.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다시 한번 공고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권자 얘도 암기하고 허가구역 지금 국장 시도지만 허가는 시군구청장 시군구 잘 나오니까 그런 걸 암기해야 돼. 시군구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일정 금액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 이약 포함한다. 허가구역 안 그러니까 인접 그런 말 나오지 말고 토지니까 또 건물 나오지 말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작권, 임차권 이건 나오지 말고 유상이니까 무상 나오지 말고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일단 박스 암기하고 암기하지 2에서 안 돼요.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00씩, 녹지 100, 기타 90 도시적 밖으로 가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이 하면 허가를 안 받고 초 가면 허가를 받는데 자 이게 기준면적. 자 이제 장관하고 시도가 지정하면서 이 기준 면적을 하는 게 그 지역의 거래 실태로 봐가지고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최소 10%에서 최대 300%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어요. 따로 정해서 공고하면 그게 허가 안 받는 면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이 나오면 최초죠. 자,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 기준면적이 분할해서 그러면 최초 거래는 초과를 본다. 그 말은 최초 거래는 허가 받아야 된다. 첫 번째 거래가 최초니까 그건 허가 받아야 된다. 최초 초과, 최초 허가 이 뜻입니다. 허가 받으라. 허가 기준인데 첫 번째 토지 이용무에 적합하는가, 토지 이용객이 맞는가, 주변 환경이 맞는가, 면적이 맞는가. 근데 가격은 따지잖아요. 가격은 심사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용 목적의 적합성이 실소유자인데 얘는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1번 자기의 거주주택용지, 두 번째 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민의 복지시설, 편의시설, 세 번째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농업 등을 위해서. 옆에 기억 보면 농업인 등이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농지 등을, 니은 농업인 등이 주소지에 30km 소지하는 농지 등을, 태그 농지 대토, 농지 대토 그러면 자 몇 년 내 그러면 3년 내에 주소지에서 80km 이내. 포인트가 마지막입니다.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은 알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토지가액이다. 거기다 신경 써야 되고. 네 번째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한 자가 그 사업에 쓰려고. 다섯 번째,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이용하는 자. 여덟 번째, 허가구역 지정 당시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일곱 번째, 통상적인 경제활동 해가지고 기업, 농지 외대토인데 3년 이내 그 허가구역에서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은 정전가액 이하다. 마지막 중요해요.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은 정전 토지가액 이하다. 그리고 현상 보존 목적 취득한다. 임대 사업하려고 취득한다. 이게 지금 이용 목적의 적합성의 시험장 가면 함정은 뭐가 있냐 그러면 1번입니다. 자기의 거주용. 1번 자기의 거주용. 3번에 뭐가 함정인가? 농지 대토인데 맨 마지막 3년 80km 이게 함정이 아니고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알선을 경을 제외한 종전가액 이하 이게 함정이고 7번의 기업 농지 외 대토는 3년 허가 얘기가 아니고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종전가액 이하 그게 함정이고 나머지 내용을 자꾸 읽어야 되는 것은 자기의 거주역 몇 년짜리? 2년짜리 복지편이 몇 년짜리? 2년짜리 농업인 등 몇 년짜리? 2년짜리 대토 몇 년? 2년 수용사용 사업시행 4년 지역의 건전한 발전 사업시행 4년 구역지정 사업시행 4년 농지외 대토 2년, 현상보전 5년, 임대사업 5년. 그것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단독 공동으로 시군구 시처입니다. 두 번째, 처리기간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하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첫 번째, 세 번째요. 공동신청. 세 번째, 처리기간 내 허가증을 주든가 허가 있으면 허가증을 처리기간에 줘야 돼요. 불허가 처분사의 통지가 처리기간 내에 가야 돼요. 선매면 선매협의사의 통지가 처리기간 내에 가야 돼요. 처리기간이 며칠 없어요. 처리기간 내에 허가증이 안 온다든가 불허가 처분 통지가 안 온다든가 선매협의사의 통지가 처리기간 내에 도착이 안 되면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걸 본다. 간주한다. 시군구청장은 지체협의 허가증 줘야 한다. 2번 무허가 계약 효력은 당연 무효입니다. 무효를 하고 처벌받습니다. 2년 30%. 무효를 하고 처벌 2년 30%. 그 다음에 참고해가지고 허가를 받기 전에 한 매매계약 효력에 대해서 판례는 첫 번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을 내역의 계약이면 확정적 무효. 거기에는 안 나왔지만 양 당사자가 허가 안 받겠다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으면 확정적 무효. 그런 말이 없으면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에서 나중에 허가 신청에서 나중에 허가가 나오면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니까 계약서 다 있을 필요 없다. 불허가 처분 나오면 무효라고 확정됐다. 자, 허가받은 자 토지 이용 의무 5년의 범위대 대행의 제한기간 아까 다 했어요. 쫙 해가지고 우리는 뭐를 잡아야 돼요? 4년짜리하고 5년짜리를 잡아야 돼요. 나머지 싹 2년이라든가 아까 4년짜리 위에 수용사업은 사업시행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시행 허가구역 지정 당시 하고 있던 사업시행 얘가 4년이고 또 현상 보존이 5년이고 주택 임대사업 그게 뭐라 기타 임대사업이 5년이고 나머지는 싹 몇 년이다? 2년이다. 사업시행이 4년이고 현상 보존이 5년이고 주택 임대사업이 5년이고 나머지 몇 년? 2년. 그렇게 미래야 돼요.
자, 그 기간 동안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용 안 하면 시군구청장은 3개월 이내 기간 이행하라고 문서로 명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하면 토지 취득가격 100분의 10법 내에서 이행강제금 100분의 10법 내에서 얼마 그러면 용, 인, 기, 방, 5, 7, 7, 10 용, 인, 기, 방, 용도 변경, 임대, 기타, 방치, 용도 변경 5, 임대 7, 기타 7, 방치 10, 용, 인, 기, 방, 5, 7, 7, 10 암기해야 되고 이 금액이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입니다. 한 번씩.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부과하지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만 부과합니다. 이행을 하면 새로운 건 중단하는데 이미 부과했던 것은 징수합니다. 이제 토지 소유자 권리 보호해가지고 이의신청입니다. 처분에 얘기가 있으면 한 달 내 시군구한테 이의신청. 이의신청 받은 시군구 통해 심의로서 결과 통보. 언제까지 누구 이거만 잡으면 돼요. 매수 청구도 불허가 처분 통지받고 한 달 내 시군구 매수 청구. 매수 청구 받은 시군구 등장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 중에서 매수할 절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 기준 매시 선정 생각하고 매수 청구 매시 공시지가 선정 선매는 감정가 매시 선정. 그래서 매수 청구는 한 달 내 시군구한테 하면 공시지가 기준을 매수한다. 신청서 적힌가가 작으면 신청서 적힌가로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는 단순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다. 기타 해가지고 계약 당사자 한쪽 양쪽이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 치면 기관장이 뭐 한다? 협의하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 받은 걸 본다. 두 번째, 국유재사이면 허가하기는 적합하게 취득 처분하고 뭐만 해야 돼요? 샀다 팔았다 통보 하면 허가에 관한 협의를 본다. 안 보이지만 수용과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안 놓고 수용, 경매, 허가 대상이 아님. 토지 선매입니다. 선매는 일단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적합하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사겠다. 강제가 아니고 협의해서 사겠다. 이게 선매인데 일단은 허가 신청은 시군구한테 하니까 선매자 지정은 시군구. 선매자 지정은 시군구가 하되 허가 신청 있는 다음에 토지 여기 에어컨 좀 들어요. 허가 신청이 있는 다음의 토지인데 다음의 토지는 첫 번째 1번 공익사업용 토지 2번 허가보다 취득한 토지를 그 목적도 이용하기 있지 아니한 토지. 옛날 시험 문제가 이 선매 주목적은 공공용지 확보가 주목적이요. 선매는 공공용지 확보가 주목적이니까 선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한한다. X다 X. 공익사업용 토지도 있고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도 선매 대상이 된다. 두 가지가 있고 자, 첫 번째 시군구 허가 신청이 있어야 되니까 선매는 허가구역 안에서만 쓴다 이런 얘기고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데는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적 주체지 사적 주체는 안 되는 거예요. 걔들 중에서 누가 매수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뜬다고 협의 매수 그게 선매입니다. 선매 절차는 처리기간 내 아까 허가 불허가 있으니까 처리기간 내 허가 불허가 알려주고 1번 안중요 2번 3번 4번 잡아야죠. 허가 신청 딱 하면 한 달 내에 선매자 지정 토지소유자한테 알려주고 한 달 내 선매자 지정 통지 3번 선매자 지정 통지되면 한 달 내에 선매 협의를 끝낸다. 한 달 내 끝낸다. 어떻게 끝내냐 물어보면은 4번 선매자 지정되고 15일 내에 선매 조건 제시하고 선매 협의를 합니다. 15일 내 시작해서 30일 내에 선매 협의를 제출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내 끝내야 한다. 그러니까 15일은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우리 법이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좋겠지만 시작이라는 말 안 써요. 15일 내 조건 통지하고 선매 협의 해야 된다. 이건 시작을 뜻해요. 30일 내 어때 협의가 어떻게 됐는가 조서 꾸며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내 끝내야 한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하면 지체 없이 조사해서 허가 또는 불허갑니다. 수용, 불허가 이런 말 하지 말고 지체 없이 조사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선매 가액은 아까 뭐라고 매시, 선정, 선매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야 돼. 신청서 적힌가가 작으면 신청서 적힌가라도 할 수 있다. 1번입니다. 국장, 시도는 허가구역 지정하면 중도의 시도 심의 거치기 전에 시도, 시군구 의견 청취해야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지정할 때는 안 한다. 재지정할 때만 한다. X. 2번 허가구역 지정은 공관 날로부터 발생? 아니요. 5일 후. X. 3번 국장 시도는 관계 시도 시군으로부터 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 해제 끝맺음 하여야 한다. X. 4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상, 무상으로 이전한 계약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역에 허가 받아야 된다. 유상, 무상 막 나가면 안 되죠. 유상, 무상은 허가 대상 아님. X. 5번 국장 시도가 별도 정하지 않냐면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허가 요하지 않는다. 주거지역 180, 상업 200. 따로 공고 안 하면 200 이하가 기준면적입니다. 허가 안 받는 기준면적 안 받습니다. 5. 6번 허가구역 지정 당시 규정된 규정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 지정 후 당해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 책임서 분할은 최초 거래한에서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거래 체결을 받는다. 맞아요. 그 말은 최초는 허가받는다. 7번 시군구 정장 허가 신청 받으면 며칠 내 처분한다. 날짜 없습니다. 처리기간 5일 아니에요. X요. 처리기간 내 처분하고 신청에 허가 불허가 처분서를 서면을 알리고 8번 처리기간의 확정 발급, 불허가 처분 송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통지가 없으면 한 달 내 이신청. 그러면 바보요 바보. 처리기간의 허가 불허가 선매 처분이 없으면 다음날 허가받는 걸 본다 간주한다. 다음날 찾아가면 그냥 증 줍니다. 허가증 줍니다. X. 9번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계약은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것은 유효하다는 얘기인데 XX. 영향이 효력이 없다. 그렇게 해서 무효다 그래야 돼요. 무효. 효력이 없다. 무효. 10번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30km 이내에 소유자는 농지 등을 취득한 자에는 허가해야 된다. 얘는 실수요자 맞습니다. 5. 11번 공취법으로 수용된 자가 공익사업 수용된 자가 협의양도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수용 대체 토지 취득할 경우 취득하는 토지 가격에 관계없이 허가해야 된다. 항상 가격 부르니까 가격은 정정가격 이하. 네 X. 12번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처분받고 한 달 내 누구한테 신청? 시, 군, 구. X입니다. 시도가 아닙니다. 13. 계약 당사자 한쪽이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공단인 경우 기관장이 시군구청장과 협의한 후에 허가받는다. 국가, 지자체, 도시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이죠. 협의하면은 허가받은 걸로 본다 그래야지. 무슨 허가 또 받습니까? X. 협의하면 끝나요. 4번 불허가 처분받은 자는 통지받고 3달 내 시군구 매수 청구 안 돼요. 한 달 내 매수 청구. X. 5번 업을 영역 목적으로 허가받으면 취득 시부터 2년. 얘는 2년. 16 현상 보존 목적으로 몇 년? 5년입니다. 4년, 5년. X. 17 허가받아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했다. 용, 인, 기, 방 5, 7, 70 임대는 용, 인 두 번째니까 5, 7, 7% 100분의 7 5가 아니고 7 X 8 시군구청장은 최초 이행면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중단. 두 번이 아니고 한 번. X. 19 선매전 정통지 받고 한 달 내 토지소의 선매업이 끝내야 된다. 좋아요. 한 달 내 끝낸다. 5 20 선매자 지정된 데는 지정일부터 한 달 내 매수하겠던 조건 기재한 서면을 소유자에게 통지 선매해야 된다. 조건 제시하고 선매하는 것은 15일. 한 달에 15일. 얘는 X. 20 선매자가 토지 매수할 때 가격은 몇시 선정 감정가죠. 감정가 기준 X. 공식 아니고 감정가 X. 22번 시군구청장은 선매비가 이르냐면 지체 없이 불허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지체 없이 조사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그 말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하고 안 맞으면 불허가지. 밑도 끝도 없이 불허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X. 자, 2편 바로 도시개발법입니다. 1번 도시개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보통 두 문제, 세 문제요. 구역지정 개발계획 보통 두세 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 구역지정, 지정권자는 여기서 원칙, 예외 이 지문이 잘 나와요.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입니다.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 자, 원칙의 1번 안중요. 시도, 대도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면 구역 지정할 수 있다. 별로. 2번 신경쓰기 중요하니까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를 걸치면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네 갈래 내 갈래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중요. 2번 예외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중국 정부 긴급협의입니다. 중국 정부 긴급협의. 중행장 요청. 각부 장관 요청. 국가 개발한다. 정부 출연기관 장 공공기관 장인 30만 이상으로 제한한다. 긴급 천재지변 긴급 협의 시도 대도시장 간 협의가 안 됐을 때 함정은 1, 3입니다. 중행장 요청, 문화관광부 장관 요청, 국방부 장관 요청 다 똑같아요. 3번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토지대 공사가 30만 이상 돼요. 수자원공사 돼요. 관광공사 돼요. 뭐는 안 돼요? 지방공사는 안 돼요.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 누굽니까? 토지대 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국가가 만든 공사가 공공기관의 장이요. 지자체가 만든 공사는 지방공사, 걔는 안 되는 거예요. 지방공사는 국장한테 제한 못하고 특도시군구역에 제한합니다. 그것 좀 조심하고. 중국 정부 긴급협의 암기하시고. 지정 요청입니다. 1번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장은 도시계획원에 자문을 거쳐가지고 도지사한테 요청하고 각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요청하고 어디다 요청하는가 봐요. 어디다. 시군구는 시도한테 요청하고 중행장, 각부 장관은 국장한테 요청하고 4번 지정 제한이죠. 시행자가 12명 있지만 국가지자체 쫙 있는데 시행자 중에서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특도시군구역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이면 누구한테? 직접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도 특도시군구역에 제한해야 되는데 몇 대기 30만 이상이면 직접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입니다. 면적 3분의 2가 문제가 아니고 민간이 제한할 때 공공이 아니고 민간이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2. 자 제한 받았으면 2달 내 가부 결정 2달 내 통과돼 부득이하면 한 달 연장할 수 있고 이때 비용 부담은 제한자 협의해서 전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한한 적이 둘 이상의 시군구 걸친다. 많이 걸친 시군구 찾아가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인데 면적 암기하시고 도시법규역은 도시지역 안쪽 주거, 상업, 자연생산지 10,000 미만 공업 3만 미만 보존녹지 구역 지정 못함 도시지역 박 원칙 30만 예외 나온 적 없어요. 아파트 연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있으면 20만 암기하시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에 보존이죠. 보존 목적인 주상공 빼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에서 구역 지정할 수 있냐 없냐 물으면 그 지역에 광역기본기 수립이 됐냐 안 됐냐? 됐다. 그러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데서는 하고 광역기본기 수립이 안 돼 있다. 어디가 개발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상공은 광역기본계획이 있든가 말든가 면적만 맞으면 지정할 수 있다 이 뜻이 되고 예외, 치계, 지교 무슨 얘기냐?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균형발전 네 가지는 면적이 맞든가 말든가 광역기본계획이 있든가 없든가 그냥 지정할 수 있다. 취계, 지교 얘들이 막갑하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균형발전 면적이 맞든가 말든가 광역기본계획이 있든가 없든가 그냥 지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구역 지정 절차는 개발계 수립 절차 똑같은데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 별로 주민 의견 정치 좀 신경 쓰고 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 정치가 공남 또는 공청회인데 이 공남이 공고 열람인데 공고를 어디잖아 물어보니까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10만 미만이면 공고와 홈페이지 15만이면 신문하고 홈페이지 7만이면 공부하고 홈페이지 이거를 물어본다고. 치사하지 어찌하지 암기해야지. 어디 달린다? 신문하고 홈페이지 5만인데 그러면 공부하고 홈페이지. 그러니까 암기하죠. 10만 미만이면 공고하고 홈페이지 암기해야 되고 100만 이상이면 공남후 공청회 다시 한번 한다.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고시하는데 협의할 때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장하고도 협의한다. 아직 안 나왔지만 신경 쓰고 옛날에는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장 승인받 지금 승인 안 받고 국장하고도 협의한다 이 얘기입니다. 넘김 5번 분할 결합인데 자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둘 이상 나눌 수도 있고 서로 떨어진 둘을 갖다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그러면 분할 도시의 경관보호 그러면 결합
이거 정비구역도 똑같아. 정비구역도 효율적인 추진, 정비구역 분할, 도시의 경관보호, 정비구역 결합 그러는 거예요. 나눌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는데 이 도시개발구역 분할할 때 면적, 분할 면적 각각 얼마? 만 이상. 분할로 각각 만 이상 되게 분할합니다. 만 미만 되게 분할 안 됩니다. 지정효과입니다.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도시가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됩니다. 잘 나와요. 단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취락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중요.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도시가 되는데 도시개발구역 밖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취락지구에서는 백날 지정해도 도시가 안 돼요. 2번 개발행위가 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같이 잡았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대수선만 빼고 완전 똑같으니까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 싸잡아요. 대수선만 따로 구분하게. 건물 터터터 쭉 허가받는다. 먼저 도시개발구역 건축물 건축 가수건축물 포함 용도 변경 대수선 허가받는다. 근데 도시개발구역은 대수선 허가인데 정비구역은 대수선이 허가가 아니야. 나머지는 완전 똑같아요. 나머지는 완전 똑같다. 그 말은 도정법 시간에 안 하겠다는 얘기요. 지금 다 하니까 문제가 여기서 나오든 거기서 완전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은데 대수선만 도시개발구역 허가받는다. 정비구역 허가 안 받는다. 뒤에 봐봤자 어차피 거기서 도정법에서는 안 써놔서 제가 써놓을 리가 없어요. 하루 수업하는데 이거 똑같은 거 2번 설명합니까? 안 해요. 저기 53페이지 53페이지 보게 되면 53페이지 정비구역입니다. 맨 위에 3번 지정고시 효과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정비관 행위단 도시개발법 참고하세요. 빨리 설명 안 한다는 얘기요. 자 넘어갑니다. 다시 36페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알고 가면 돼요. 간단해요. 대수선 빼고 똑같다니까. 도시개발구역은 대수선 허가인데 정비구역은 대수선 허가가 아니다. 똑같아요. 시작합니다. 건축물 건축 대수선 용도면 허가받고 공작물 설치 허가받는데 농림수산물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허가 안 받는 거예요. 뭐 비닐하우스 그런 거 나면 허가 안 받는 거예요. 토지형질변경 허가 받는데 경작을 형질변경 안 받아요. 토속채취 허가 받는데 자연경관 훼손하지 않는 토속채취 안 받아요. 토지분할 허가 받는데 안 받는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적지 한 달 이상 물건적지 허가 받는데 전체하기란 대지에다 물건 쌓는 건 안 받아요. 종목의 벌채 식재는 받는데 관상용 종목의 임식재는 안 받아요. D가 중요해요.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식재는 받는다. 중요하고. 그 다음 재복구 진환서 응급조치 안 받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의견을 듣고 허가를 해야 된다. 왜? 개발행위가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되니까 개발사업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 의견 듣고 그리고 건물 또 쭉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 구역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아까 기득권 보죠. 도시관리계 결정되면 그냥 계속한다. 시가 수사나 결정되면 3개월 내 신고가 계속한다. 도시개발구역 정비 지정되면 30일 내에 신고하고 계속한다. 이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허가받으면 국토개혁법 개발행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5번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기 아주 잘 나왔어요. 올해 만든 것 중에 가장 잘 만들었어요. 3, 7, 2, 개, 5, 3, 30. 진주 가게 되면 누가 있다고? 성태순이가 뭐라겠냐? 나는 사무실이 2개 있는데 B번이 5330이다. 3실 2개. 실시계획은 몇 년이라고? 3년이라고. 개발계획 몇 년이라고? 2년이라고. 330만 이상이면 5년이라고. 330만 미만이면 그대로 가고 3실 2개 5 3 30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330만 이상이면 5년 사무실이 2개 있는데 B번이 5330이다. 암기해야 돼요. 그럼 아주 쉽게 풀려요. 1번 구역지정고시하고 3년 내 뭐가 나온다고? 실시계획 3개가 아니고 3실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는 100% 다음 날이니까 다음 날. 두 번째 2번은 이해해야죠. 공사하려 공고일 다음 날. 환지 방식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세 번째 구역지정고시하고 2년 내 개발계획 개는 2개니까 2개 2년 내 개발계획 수립하면 2년이 되는 다음 날. 330만 이상이면 5년.
그 다음 개발계 수립고시하고 3년 내 실시기에 3년 실시기는 3년요. 3년 내 실시기에 인가 신청 3년이 되는 다음 날인데 또 330명 이상이면 5년. 이래서 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적 정전환원 지구대는 폐지된 것을 본다. 단 공사하려 공고일 다음날 환지점 공고 다음날 해제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환원하지도 않고 폐지되지도 않는다. 이게 5번 안 나온 지 꽤 됐으니까 분명히 5번도 날 거라 예상하고 2번 개발계획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 제시하는 게 1번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할 때 수립을 하는데 다만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발계획 공모하는 지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한 문제 딱 나오면 암기를 해야 되고 지문 하나 나오면 무조건 있는 거 써놓고 묻는 거요. 한 문제 나오면 암기. 지문 하나 나오면 무조건 있다고. 첫 번째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 30이야. 도시적 왜 그러면 관농자. 도시지구에는 관농자. 그리고 균형발전, 자연환경 제외, 주상공 면적학계가 100% 30 이하인 지역. 그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 수립할 수 있다. 한 문제 나오면 암기하고 문제가 보전관리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 수립할 수 있다. 지문 하나 나오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후 수립할 수 있다. 오 그래요. 2번 환지방식 개발 수립할 때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와 총수 2분을 동의한다. 단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그러하지 않는다. 첫 번째 함정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는 환지방식 동의 안 받는다. 두 번째 함정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숫자 보지도 말고 와 봐야 돼. 와. 함정은 숫자가 함정이 아니고 와가 또는 바뀌니까 면적 3분의 2 이상 또는 속지 말고 또는이 아니고 와.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동의 안 받는다. 박스 쫙 깨야 돼요. 문제 주면은 그때 판단하면 돼요. 면적 산정할 때 국고인지 포함지에 그러면 포함. 공유토지 대표 경영자 1명 쓴다. 집합 건물인데 그것은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1명이다. 주민의 의견 정치적 공동구역 후에 집합 건물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아기자기 알고 했으니까 후에 늘어났다 그러면 공동구역 전 소유자 기준하고 늘어난 애는 소유자 수에 포함하지 말고 공법에서 뭐뭐 신청 전에는 무조건 동의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처리하면 동의서 빼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기존 소유자를 기준하고 동의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립관리청 동의받는다. 눈치로 풀어야 되고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요청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누가 요청해 따지지 말고 개발계획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넘기면 개발계획 내용입니다. 개발계획 내용에는 그냥 많답니다. 많다. 뭐 빼고 다 있다. 잊으면 안 돼요.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순대사기는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다. 순대사기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다. 순이 뭡니까? 순환개발 대 임대주택 건설의 대 사가 수용상의 사 기가 뭐라고요? 먼 기사? 박기사 순대사와 카페 열심히 본 사람 댓글 본 사람들은 한 방에 다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 기가 많다고 기가 몇 군데인데 이 기는 무슨 기다?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 계획이니까 객관식이니까 구역 밖에 그 정도만 된다고. 그래서 박기사로 박기사 이 기사 김기사이 뭐라고 박기사 구역 밖에 기반 설치 비용 부담 계획. 우리는 객관식이 주관식이 아니요. 핵심만 잡으라고. 박기사요 순대사기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은 기껏 해봤자 관리계획 일부니까 광역기본계획 들어 맞아야 되고 면적이 330명 이상 되면 복합적인 기능 가는 도시 자족 도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법상 무슨 계획 수익률은 100% 국장이 정한다고. 문제 1번 지방공사장이 30만 이상으로 구역지정 제한할 때 국장은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방공사장은 국장 찾아가지 말하니까 그래야죠. 국장 가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X. 2번 시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장은 국장에게 구역지정 요청할 수 있다. 국장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누구 찾아가라고요? 시도 찾아가지. 시도. 3번 도지사가 구역지정한 경우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장 승인받는다. 옛날 얘기 지금 국장과 협의한다. X. 4번 지방공사가 구역지정 제한할 경우 토지 면적 3분의 동의받으라.
재방사 니도 민간이냐? 너는 공공이잖아. 공공. 누구만? 민간만 독립한다. X. 5번 구역지정 제한받은 국장, 특도, 시군구는 제한 내용의 수용률을 언제까지? 2달 내 통보. 5. 맞죠? 6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 도시 경관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 7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층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 분할로 각각 지구 면적이 얼마 이상? 만 이상. 3만이 아니고 만 이상. X. 3번 공업지에서 구역 지정할 때 면적이 3만 이상이 된다.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맞아요. 5. 암기해야 돼요. 9번 농림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광역도시의 기본기기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된다. 원칙이니까 맞는 거예요. 농림이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에는 광역기본기 수립이 돼야 되고 거기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해야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고 10번 계획관리지역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는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는 광역기본계획이 없으면 그냥 할 수 있어요. 면적만 맞으면. 계획관리는 도시지역 외이니까 얼마 이상이고 30만 이상이고 자연녹지는 얼마 이상이고 만 이상이면 광역기본계획 없도록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5고 11번 농림지역이 지정된 5만 제곱미터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얘가 뭡니까? 지균 뭡니까? 지구단위 광역기본계획 있든가 말든가 면적이 맞든가 말든가 수립할 수 지정할 수 있습니다. 5가 됐어요. 12번 구역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경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하지 않고 공부하고 홈페이지 10만 미만이면 공보 홈페이지 10만 이상이니까 일간신문 해야죠. X. 13번 국장, 시도, 시군, 구청장은 사업 시행하는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람기가 끝나는 공청해야 된다. 5. 100만 이상이면 공람 공청해야 된다. 14.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구역이 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적 결정구역이 되는 건다. X죠. 취락지구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X. 15. 구역 안에서 구역 안에서 옮기기 쉽지 않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으면 허가 받는다? 받습니다. 16. 경작을 위한 행정 변경 받지 않는다? 5. 17. 구역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구역 지정 고시하고 언제까지 신고하고 계속해라? 3개월이 아니고 30일. X. 18. 구역 지정 고시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기에 인가가 없는 경우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 해제된다. 이게 우리 중개사 14회 시험인데 99%가 틀리고 온 지문이요. 옵니까 했습니까? 3, 실, 2, 개, 5, 3, 상, 0. 5의 X요. 모르면 살짝 옆에 답이 있잖아요. 답 컨닝하면 되지. 뭘 순진하게 살려고 그래요. 대충 눈치껏 살아야지. 5의 X요? X. 왜 X예요? 이제 말해봐요. X. 왜 X예요? 말했으니까. 예? 아니, 삼실이니까 삼실. 삼실 2개. 왜 X냐?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입니다. 신청. 잘 짚어놔야 돼요. 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가 신청이 없으면 이게 14의 시험 문제. 대부분 다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실 2개 이제 삼실 뭐라고 삼실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3년 2개월 뭐라고 개발계획의 수립고시 실시계 인가 신청 개발계획 수립고시 한번 짚어봐라 이런 얘기 한번 좀 짚고 가야 되니까. 19번 한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X. 20번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인 도시개발구역 지정구역이 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아니하면 2년이 되는 날에 구역은 해제. 2개죠. 2개. 330에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2개. 맞죠? 2년 내 개발계획 수립고시니까. 21번 생산관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러고 나오면 어쩌라고 의심하지 말라니까 무조건 오라니까 무조건 오.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가 많다니까 뭐라고 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 30이야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가 뭐가 있어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조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리고 균형발전 자연환경 제외
주상공 면적이 100분의 30이야. 그것들 중에서 지문 하나 던지면 어떻게 한다고? 있는 거 써놓고 묻는다고.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가 만드는 방법을 좀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21번 나오면 무조건 O 의심하지 말고. 22번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 변경할 수 없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무슨 얘기야?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래야죠. 23번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지정권자는 수용 사용 방식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소유자 또는 총수 2분의 막 틀려도 막 틀리네 막 틀려. 첫 번째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동의 안 받고 두 번째 동의 안 받고 환지 방식은 동의 받는데 동의의 포인트는 뭐라고? 또는이 아니고 와다고 와. 완전 엉터리. 24번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한 후에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미만인 개발계획 변경이면 소유자 동의하지 않는다. 뭔 말이야? 변경 아닙니까? 변경. 변경 뭡니까? 새로는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지. 다시 동의받고 어쩌고 다시 해야지. 근데 그냥 변경이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요. 어쩌고 저쩌고 변경. 미만 나왔어요? 이상이 나왔어요? 미만. 어쨌거나 3만은 모르지만 미만은 개념이 작은가 아닙니까? 작은가. 그럼 뭐를 본다? 경미한 변경이니까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O 그래야지. 눈치로 눈치로. 안 배웠다가 아니요. 어차피 안 배운 거 엄청나게 많아요. 설정 가면은 배운 지문보다 안 배운 지문이 더 많이 나온다고. 문제 푸는 요령을 터득 했는가 안 했는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면 얘는 눈치껏 그래서 O가 되고 그 다음에 25번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한 후 너비 12m 이상인 도로를 신설 폐지하는 개발계획 변경이면 소유자 동의하지 않는다. 눈치가 있을 사람이 이상이면 100m도 100m도 도로폭이 넓어야 안 넓어요? 넓지. 그럼 뭐예요? 당연히 중대지 그것은.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지. 이상 그러면 이거는 크다 이런 얘기예요. 미만은 3이라는 숫자는 모르지만 미만은 작은 거고 이상은 큰 거고 그러니까 너는 X다. 20은 X. 26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합니까? 포함. 27 토지 소유권 여러 명이 공유하면 공유자 각각 1인이 아니고 대표 공유자 1명 X. 28번 주민 의견 청취나 공당구 후 집합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 소유자 수가 증가됐다. 공당구 후 소유자 기준이 아니고 전 소유자를 기준하고 X. 29번 구역 지정 제한대로부터 개발계 수립되기 전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다.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 변경이죠. 앞에 사유 알려고 하지 말고 이해 못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 변경인데 뭐란다. 기존 변경되니까 기존 그래야지. 변경 후 그러면 안 돼요. 기존 소유자 X네. 30번 지정권자가 설립한 개발계획 내용에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포함되어 있다. 또 초고속은 뭐냐 그러지 말고 뭐 빼고 다 있다. 지구 단위 빼고 다 있다. 당연히 O 그래야 되고. 11번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내 세부 목록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다. 순대 사기 4입니다. 4. O가 되고. 20번 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경우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문제 만드는 방법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충분히 배워야 돼요.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뭐 빼고 다 있다? 지구 단위 빼고 다 있다. 진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 70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손대 사기 내는 어떤다? 4가지만 구역 지정 후에 포함할 수 있다. 판단 잘하라고. 순대 사기 4개는 구역 지정 후에 어쩐다고 포함할 수 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없는 걸 써가지고 여기 있는 걸 써가지고 자 여기에 뭐가 있어? 시행자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만든다니까. 여기 있는 거 4개 중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있는 거에서 빼가지고 구역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OX O. 구역 지정 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X. 이러고만 물어본다고. 지문 하나 나오면 눈치를 풀어야 돼요. 그 중에 있는 걸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지 없는 걸 가지고 묻지는 않아요. 그렇게 눈치를 풀게 되면 암기 모드도 풀려 얘가. 그래서 32번이 그게 박기사입니까? 박기사. 밖에 기반 설치 비용 부담계 박기사는요. 걔는 구역 지정 후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그래서 X. 33번 100만 이상인 토지개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당해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너무 작아요. 커야 돼 얼마요? 330만 이상 X. 그
그 다음에 테마 2번 시행자. 시행자의 조합이 있으니까 한 문제 더 필수입니다. 조합은 무조건 나와요. 자, 1번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첫 번째 주계가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은 자, 공공기관 장, 터줏도공사, 수자공사, 농업공사, 관광사, 철도공사. 국가가 만든 공사예요.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주의할 것은 시행자 2번, 3번이 30만 이상이면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지만 시행자 4번은 국장에게 제한할 수 없다. 그거 주의하고 5번이 토지 소유자고 6번이 조합인데 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 일대만 만든다. 쭉 가게 되면 12번까지 있어요. 나머지 중요하잖아요. 1, 2, 3, 4가 뭐다? 공공시행자. 나머지는 민간이다. 그거 말하면 돼요. 그리고 전부 한지 방식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전부 한지 방식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자, 이제 조합입니다. 조합. 한 문제 잘 나와요. 자, 조합을 만들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인가받습니다. 변경 뭡니까? 새로운 변경도 인가받습니다. 근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고 공고 방법 변경은 신고한다. 그래서 주공신고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 변경. 이게 잘 나오니까 얘는 신고, 주공신고. 그 다음에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숫자 보지 말고 동의서. 항상 동의 똑같아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러니까 숫자 함량 안 써요. 와를 갖다가 또는으로 바꾸지. 면적 3분의 1 토지 소유자 와 총수 2분의 1 동의. 동의자서 산정할 때 한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할 때 똑같아. 그 말은 국공유지 포함한다. 공유토지 대표공유자 1명이다. 집합 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를 각각 1명이다. 공납구를 후 분할해가지고 소유자 늘어났다. 공납구를 전 소유자를 기준하고 늘어나를 포함하지 마라. 그 다음 2번. 자, 소유자는 조합설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신청 전에는 무조건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처리한 자는 동의서를 빼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 조합설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샀다. 그자도 동의형으로 봅니다. 그자도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등기입니다. 조합은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인가받으면 성립이냐? 등기하면 성립이냐?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조합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이 법이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 규정을 따릅니다.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입니다. 동의하든가 말든가. 왜 얘가 나오냐 그러면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그것 때문에 엉뚱하게 개발법 와서 물어보니까 도시개발 조합원은 동의하든가 말든가, 그 지역에 살든가 말든가, 정신이 있든가 없든가. 좌우지가 뭐라고? 조합원이다. 조합원.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나오지. 시험 문제. 정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한정치산자가 조합원이 되냐 물어보니까. 금치산자가 조합원이 되냐? 된다니까. 정신이 있든가 말든가 된다니까. 뭐가 안 되지? 임원이 안 되지.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조합원은 그냥 땅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조합. 2번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제에 관계없이 평등한, 또 비례한 섞지 말고 평등한 의결권이요. 면제에 관계 평등 의결권. 공유토지는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 집합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따로따로 있고, 다만 공납공개를 후 집합건물 분할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 얘 조합은 맞습니다. 땅 가졌으니까 조합은 맞는데 의결권이 없는 조합은. 임원입니다.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어야 된다. 즉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자, 결격사입니다. 임원의 결격사이지 조합원의 결격사이. 툭하면 조합원을 물어보니까 한정치산자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된다니까 여기서는. 뭐라고요? 임원의 결격사입니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진하게 써놨어요. 그 결격사유는 아무 의미 없어요.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뭔지 대충 읽어보면 나오니까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뭐가 안 된다? 임원이 안 된다. 문제 나와봤자 조합원이 안 된다. 조합원이 아니고 임원이. 그 디귿 같은 거 괜히 2년 그런 거 안 해놓으면 이거 중개사법 가서 피곤해요. 중개사법 몇 년이요? 3년. 공법 몇 년이요? 2년. 그래서 그런 숫자 보지 말았는데 공법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공법에서 묻는 것은 임원이 안 되냐, 조합원이 안 되냐. 중개사법은 몇 년이냐 따지니까 이런 숫자는 안 보는 게 차라리 속 편해요. 몰라야 문제 풀리니까. 임원이 결격서에 해당하면 다음날 자격상실 중요. 다음날 된 날 보는 거. 다음날 자격상실.
임원의 직무 유치하지만 나와요. 조합장은 조합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위원회 이사의 의장이 되고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사무, 분장, 업무 나눠서 본다. 감사는 조합의 사무,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4번 잘 나옵니다.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대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 겸할 수 없고 또 다른 동네 가서 또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할 수도 없다. 대의원의 의결권을 가진 주권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수가 100인 이상 대의원에 둘 수 있다. 개인 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개발법 둘 수 있다. 도정법 두어야 한다.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고 대의원에는 다음 사항을 대의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문제 풀 때 판단 잘해야 돼요. 총회에서 모든 걸 갖다가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이만큼 있는데 총회는 웬만해서 열리질 않아요.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총회 권한을 뭐 하려고? 대신 행하려고 뭘 만들었다? 대의원. 그러면 대의원회가 뭐 한다? 총회 권한을 대행한다. 의결. 얘가 대신한다. 근데 이거는 뭐 한다?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걸 쓰는 것이 아니고 대행할 수 없는 걸 쓰는. 왜? 원칙이 대행하니까 예외는 대행 못하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툭 빼가지고 대행할 수 있다, 없다 그럴 때는 예를 쓰고 물어보지 예를 안 물어본다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대행할 수 없는 게 뭔가를 암기해야죠. 뭡니까 그게? 임, 한정에 개발계 수입 변경, 임원 선출, 또 임원 선출, 임, 한정에 암기 딱 했는데 이사 선임 아무도 몰라요. 이사 선임 그런 거니까 임, 한정에 이사가 어딨냐? 이사가 없어요. 잘범이 있다고. 이번에 임원을 갖다가 조합장, 이사, 감사 글자 바꾼다고 지금. 그게 바꿔놓으니까 임, 환지기 작성, 정관 변경, 합병, 해산인데 이것은 총회에서만 하지 대의원회가 권한 대행 못한다고. 그런데 이 해산에서 청산급이 지급 완료된 해산은 대의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에서 개발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실시계획에 2번 중요죠. 몇 년 실시계획에 뭐가 들어간다? 지구단위계.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지구단위계 빼고 다 있다요. 지구단위계 포함되고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된다. 3실이죠. 3실. 2번 지정권자 인가 받는다. 국장이 그 가로 안에 지금 중요해요. 국장이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는 시도 대도시 의견 듣고 시도가 작성 인가할 때는 시, 군, 구 의견 듣는다. 그게 주로 담당이니까 신경 써야 돼요. 국장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는 시도 대도시 의견 듣고 시도가 작성 인가할 때는 시, 군, 구 의견 듣는다. 그리고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통째로 나온 게 지구단위 계획이 작성이 된 거예요. 이제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 고시 된 겁니다. 이게 말이 살짝 바뀌니까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 이러면 안 돼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작성,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 고시를 본다. 5번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보고 실시계획 고시하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은 모두 받은 것을 본다. 여기서 시험에서 나오는 게 의견 청취 며칠이냐? 60일이다.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60일이랑 며칠이다? 20일이다. 20일. 협의, 의제된 사항인데 의견 청취 며칠? 20일. 1번입니다.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 시행할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시행한다. 전부 환지 방식이면 주민들이야.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맞습니다. 1번 O. 2번 조합 인가받은 내용 중 공고 방법 변경할 때도 지정권자 변경인가? 주, 공, 신고 그랬죠.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과 공고 방법 변경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신고 이건 암기해야 돼요. 3번 조합설 인가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숫자는 어차피 맞으니까 뭘 보라고요? 또는이라고 하라고? 와. 틀렸죠? 또는이 아니고 와. 4번 조합의 정관에는 임원의 자격, 수, 임기, 직무, 선임번 포함됐다. 이런 걸 모르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 푸는 요령이 틀이 안 됐다는 얘기요. 정관에 이런 게 있습니까? 뭐래? 있으니까 썼지.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봐요. 당연히 있다. 5번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없다? 뭐뭐 신청 전에 무조건 있답니다. X.
6번 조합의 조합원은 구역간의 토지 소유자로 동의한 자의 하나다. X 하든가 말든가. 7번 임원은 조합에 다른 임원 직원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X죠. 비리 방지. 8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도 썼다. 조합원은 누구든지 다 되는 거예요. X 임원이 안 된다. 9번 임원은 선임된 데가 결격자에 해당하면 해당된 날로부터 자격상실 다음 날 X. 10번 소유자는 보유되면 뒤에 비대한 의결권 X 평등한 의결권 한 평이든 100평이든 똑같아요. 12번 의견 정치 공당국어 후 집합건물에 따른 구분소유권 분할해서 구분소유권 취득한 자는 의결권 없습니다. 조합원은 맞아요. 의결권 없습니다. O. 12번 조합원 지정권자 인가받고 성립 아니죠. X 등기야 성립. 등기야 성립. 13번 조합장이 자기련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안 돼요. 항상 조합장 이사는 돈이 한통상통수. 누가? 감사가 대표합니다. 감사. 14.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의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위원을 두어한다. X죠. 개인 점수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앞에도 틀렸죠. 조합원 수가 100인 그러면 안 돼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의결권 없는 애들은 의미가 없어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은. 15번입니다. 15번. 대의원회는 환지계획 작성에 대한 총회권을 대행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요렇게 풀라고. 할 수 있는 거 물어본다. 없는 거 물어본다. 없는 걸 가지고 있다 없다고 물어본다고. 얘는 할 수 없는 거. 대행할 수 없다죠. X고. 16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 국장이 지정권자면 시, 군, 구, 의견 잘못됐죠. 시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 X. 17. 인가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 면적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감소하는 변경인 경우 변경해 받지 않는다. 100분의 10은 10%고 감소면 좋았어요. 경미가 돼 경미. 5. 18.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작은 계획, 시행기가 그 밖에 대등이 정하는 사항과 서류 명시 첨부서를 의심하지 않는다요. 5. 19. 실시계획 고시하면 고시 내용 중 도시관리계 결정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 결정 고시 등을 본다. 그것도 5. 20. 실시계획 고시하면 지구단위의 수립 이러고 나온다니까. 실시계획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고시 X.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수립 X죠. 21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금 필요하면 환지방식 할 수 있다. 환지방식 하나 둘 셋 하나 대지로서 효용정지 둘 토지의 교환 분합 셋 지가가 높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라고? 수용 사용 그래야죠. X. 식사하고 3시부터 합시다. 3시부터. 원래 정상이 지금 오전에 개발법이 끝나야 되는데 약간 좀 밀렸습니다. 3시부터 하는 걸 하겠습니다.